자, 요번 시간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문자 효과를 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뭇잎 위에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맺혀있는, 이슬이 맺혀있는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이러한 지금 입체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레이어 분석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보이시는 아까 보셨던 그 레이어 1, 요 레이어가 바닥에 깔린 바탕 레이어고요. 원래는 요러한 문자만 쓴 건데 그 위에다가 요 레이어하고 똑같은 레이어를 복제를 하나 해서, 자, 크기를 살짝 변형을 위치를, 포지션을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레이어를 변형을 시키고 위치 변형,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글자가 마치 두께가 있는 듯한 효과를 냈고요. 마지막에 레이어는 자, 이런 식으로 요 색깔, 주황색하고 비슷한 색깔을 취해서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래 밑에 있던 요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걸 갖다가 복제, 레이어 복제를 하고, 자, 위치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또 지금 요 레이어를 위치 복제한 후에 레이어를 복제한 후에 위치를 변경시켜주고요. 자, 복제하고 위치 변경, 복제하고 위치 변경.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글자의 두께를 입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지금 25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상당히 입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이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얹혀지는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독특한 색깔을 적용을 함으로써,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낸 것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입체 효과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가리고 요 위에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크기를 늘리고, 제가 방금 크기를 늘릴 때 썼던 단축키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자, 콤마 혹은 다시입니다. 콤마 혹은 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서 직접 이 글자 크기를 바꾸시지 않고서도 원터치로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단축키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닷 혹은 콤마입니다. 자, 적당한 또 폰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폰트로 한번 바꾸고요. 그리고 탭 그룹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요걸 갖다가 지금 요렇게 요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지금 요 텍스트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가 아닌 컨트롤 J입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키를 위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살짝 간격이 입혀졌죠. 자, 한 번 더 현재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하신 다음에, 자, 이동을 하시고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D 효과가 접목된 그러한 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이 레이어에는 자, 색깔을 입혀 보겠습니다. 색깔을 입힐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엉뚱한 곳에서 색깔을 가져다 쓰시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객체에 근접한 곳에서 자, 여기에서 근접한 곳에서 색상을 취해서 쓰시는 것이 좋은 컬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색상 값을 요거로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3D 텍스트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뭐 더 추가로 조금 기교를 부리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자, Alt Ctrl Shift N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이 상태에서 Alt Ctrl Shift E를 누르시면은 전체 레이어가 병합이 됩니다. 자, 여기 병합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해보면은 또 입체감 있는 그러한 조명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에서 렌더에서 조명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조명 효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이렇게 이 조명 효과가 접목되어서 한결 더 입체적인 그런 느낌의 텍스트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로 텍스트 효과를 입히고요. 그걸 갖다가 또 복제를 해서 약간 틀고 해서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있는 듯한 그러한 텍스트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어떤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요게 원래의 위치하게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어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끄면은 원래는 이런 레이어가 레이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획 효과가 입혀져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획이 지금 보시면은 1픽셀 입혀져 있고요. 그라디언트로 입혔습니다. 근데 어떤 그라디언트냐? 자, 원래는 요 획을 적용하기 전에 그라디언트를 문자 자체에다가 입혔고요. 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이즈 그라디언트가 입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이즈 그라디언트고요. 그리고 획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자체 그라디언트의 색상인 파란색을 취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만들었습니다. 짙은 파랑에서 하얀색으로 변화하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자, 그라디언트를 보시면 이러한 그라디언트고요. 이 그라디언트를 1픽셀 입힌 것입니다. 자, 1픽셀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깔린 레이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요 레이어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요 제일 위에 위치한 레이어를 복제를 한 후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한 후에 그걸 갖다가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크기도 변경을 시켜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걸로 바닥에 깔아주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린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색상 오버레이가 입혀져 있습니다. 색상 오버레이가 지금 이런 회색으로 짙은 회색으로 입혀져 있고요. 색상 오버레이가 표준 모드 혼합으로 불투명도 100%로 입혀지니까는 그 아래 있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인 요 오버레이 요거의 혼합 모드 표준의 불투명도 100이라고 해도 전혀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눌려서 이렇게 돼버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색상 오버레이를 회색 색상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제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살짝 보이시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불투명도가 지금 여기서 30%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30%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그라디언트가 보이는 겁니다. 획 같은 경우도 아까 가장 위에 있던 자, 요 레이어와 동일한 그런 레이어 세팅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세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상 오버레이만 입힌 것입니다. 색상 오버레이를 입히고 불투명도를 30%로 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느낌이 텍스트 효과를 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 효과를 내실 때는 그라디언트를 잘 써주시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효과를 구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두시고 적재적소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단순하게 그저 까만 배경 위에 텍스트가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는데 이 텍스트에 레이어 효과를 적용한 것 뿐입니다. 어떤 레이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색상을 취하신 다음에 요 끝부분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시지 마시고 요 색상에서 색상 값에서 색상을 취하시고 거기서 거기에 근접한 값을 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밝은 하늘색의 색상 값을 취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런 그라디언트 레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획이 지금 2픽셀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치는 바깥쪽입니다. 자, 위치는 바깥쪽이고요. 자, 크기는 2픽셀. 혼합 모드 표준, 불투명도 100%. 색상으로 칠했습니다.
요 색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로 뭐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색깔을 칠하시면은 전혀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통일감만 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상을 취하실 때는 그 근처에 색상 값에서 이렇게 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가장 이게 어울리구나 느낌이 들 때 그 색상 값을 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픽셀인데 뭐 3픽셀 4픽셀도 괜찮고 3픽셀이 좀 적당한가요? 3픽셀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군요. 3픽셀. 자, 그라디언트 이펙트였습니다. 자,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한번 똑같은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걸 갖다가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바로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색상 값을 뭐 이러한 색상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요 다른 끝점의 색상 값을 주실 때 제가 요령을 설명드렸었죠. 자, 이렇게 거기에 근접하신 색상을 취하시고 또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입히시고 획을 또 입혀보겠습니다. 획 같은 경우도 요 근처에서 색을 따셔서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색상이 선택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는 뭐 직접 가셔서 색상 값을 카피를 해와서 쓰시면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색상 값을 붙이고 해서 적당히 일단 픽셀 값이 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색상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움직여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자,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1픽셀 2픽셀 1픽셀 이 정도로 해서 괜찮은 나름대로 간단하면서도 초스피드로 만들 수 있는 텍스트 효과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뭇잎 위에 입체적으로 이슬이 맺혀 있는 효과를 한번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레이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고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는 효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 툴로 원형 선택 툴로 이렇게 나뭇잎 위에
선택을 하시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이 이미지를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지금 패더 값이 들어가 있네요. 패더 값은 0으로 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지금 레이어 4에 레이어 5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원형 선택 툴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입혀주면은 물방울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림자 효과, 내부 그림자 효과. 자, 이렇게 입혀주시되,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 들게 하기 위해서, 자, 거리. 자, 요 부분에, 수치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거리, 경계의 감소. 그리고 크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의 물방울을 만들어 봤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경우도, 자, 이렇게 그림자의 거리도 접으시고, 스프레드, 크기, 이런 식으로 임의로 여러분들이 수치값을 변경해 가면서, 지금 눈으로 보아가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하시면은 이 물방울 효과를 내부었고요. 여기에 약간 더 기교를 부려보면은,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Alt Ctrl R을 눌러서 가장자리 다듬기를 해주시고 패더 값을 지정을 합니다. 적당히 패더 값, 그리고 매끄럽게. 자, 이런 수치들을 조정을 하고요. 저는 한 이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얀 색깔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을 입히시고 혼합 모드를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적당한 혼합 모드가 나옵니다. 불투명도도 변경을 해주고요. 불투명도, 혼합 모드를 변경을. 오버레이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물방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원본 이미지에서 영역을 취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물방울의 크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크기 조절을 해보시면 그림이 깨져 버립니다. 크기 조절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범위를 잡으실 때 적당한 물방울의 크기에 맞는 그러한 범위를 잡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